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가등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도 본 위원회 소관 부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 추진 실태를 평가, 점검하여 행정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럼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정태종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 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노원구청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1번 구청사 관리공사입니다.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사 대담당 LED 등 교체 공사를 포함해 총 22건의 보수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공사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1-2에서 1-5번으로 구청사 대강당 조도구에서는 위하여 LED 등으로 교체 공사를 완료하였고 기존 소방과 배관 설비 노후에 따른 교체를 위하여 구청사 소방 설비 등 보수 공사, 그리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증가에 따라 인차한 사무 공간을 이전을 위한 사무 설비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10쪽 2번 구청사 썬큰 증축 및 1층 로비 리모델링으로 구청사 로비 문화 휴게 공간 조성 공사의 설계 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올해 10월 국유재산 심의회 및 노원구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내년도 7월 착공하여 2021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년간 노원구청 직원분들의 휴직 관련 자료를 그 휴직 사유별로 건수별 현황을 보면 그 휴직의 종류가 육아휴직, 가사간병휴직, 요양휴직, 휴직을 연장하고 이렇게 한 13가지 정도의 휴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유 중에 보면 육아휴직이 55.5%인 381명이 신청해서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연도별로 남녀 직원별로 우리 출산 및 그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좀 전에 이렇게 받아봤습니다만 보면 갈수록 우리 그 남자 직원분들도 사회적인 분위기는 많이 지금 이렇게 육아휴직을 이렇게 남자분들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직은 어떤 이 공직 쪽에서는 어떤 경쟁 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어떤 공적, 사적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보니까 육아휴직자 현황을 보면 2017, 18,
68, 69, 69명 사용했는데 남자분들은 4분, 9분, 9분 이렇게 해서 아직은 13% 선에서 머무르고 있고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당사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64명, 60명 중에서 많이 쓰고 이게 전체적으로 공식 쪽에서도 지금 분위기가 좀 바꿔가면 좋겠습니다만은 예, 저희가 남직원이 조금 휴직을 좀 불가하는 이유는 육아 문제 전문적으로 하기가 좀 애로사항도 있고 경제적 사항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사항도 있어서 그런 거라고 비춰집니다. 네, 제가 어저께 저녁 늦게 담당 우리 팀장님께 그 내용을 좀 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조례가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를 이렇게 한번 제정하고 그러려고 이렇게 했더니만 근데 지금 휴직에 따른 결혼 발생 시 인력 운영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 업무 대행 수당도 지급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도 지금 현재 7명을 이렇게 도에서 하고 있고 한시 임기제 공무원 1분 이렇게 해서 지금 채용을 해서 어떤 업무 공백을 이렇게 좀 줄여 나가는 거로 이렇게 그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시 임기제 공무원을 우리 선발하고 전 사실 대체 인력 풀 시스템을 운영하기를 주문하고 했던 거거든요. 지금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 지금 민간에서도 일부 도입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서울시에서도 어떤 또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시간 선택제 임기제나 한시 임기제가 그 어떤 대체 인력 풀 시스템을 이렇게 해가는 건데 그래서 그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해서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걸 우리가 추진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거지 이게. 저 대체 인력 문제는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 분담을 사실 이렇게 줄여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업무 인식의 어떤 효율성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육아휴직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지는 뭐 오래됐고요. 그 필요 인력에 대한 그 수요자 이게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6개월 각 부서에서 지금 6개월 전에 2개월 전에 하나요? 1개월 전에 사전 이게 수요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단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달 전에 휴직을 받으면은 그 부서에 대해서 일부 이제 조금 먼저 인계 인수를 하라고 다른 직원을 이제 배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들도 지금 절대적으로 좀그 정원이 모자란데 이런 부분까지 결혼이 발생해 버리면 그래서 참 국제인데 예전에 사실 뭐 생각해 보면 안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비는 그 공백이 대단히 큽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가 그 인사를 담당하는 쪽에서 이 부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 인식도 필요하죠. 그런 제도도 필요합니다. 그 제도 만들어간다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그 지난 5년간 노원구 명의로 구매한 휴대폰 및 요금 납부 내역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왔습니다. 받아봤는데 보면 구청장, 국장이면 비서실 5명 등 현재 8명이 법인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거의 자리 없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2017년 7월부터 법인 휴대폰을 지원했는데 월 평균 요금이 82만 9,940원, 총 2,240만 8,450원을 이용료로 납부했어요.
우리가 비서직원 5명도 법인 명의 휴대폰을 쓰고 문제는 요금을 국민들이 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답하죠. 지금 뭐 법인폰을 가지고 법인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요금이라든지 그 저기를 기관에서 지금 납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한번 이 부분은 예. 아무튼 다음 달부터는 네. 방침이나 지침을 검토하셔갖고 다음 달부터는 그 부분은 법령하고 타 지자체라든지 상을 한번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국민 절세. 예, 근데 비서직 직원들까지 국민 절세를 전화요금 내줘도 되는 거예요? 네,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의결서를 보면은요, 직원들이 모두 다 위탁을 대부분 원했어요. 그리고 단가는 3,500에서 4,000까지도 괜찮다. 지금 현재 있는 식비에 대해서는 낮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구청사 안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냄새라든지, 그 다음에 벽면의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본의원이 이야기하고 시정을 하고 제가 가서 직접 먹어도 보고 그 다음에 환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위탁한 2년 동안 예. 위탁한 업체에 대해서 어떤 선정 기준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공개 경쟁 입찰을 해서 선정을 했었고요. 심사위원들도 저희가 외부 위원과 그다음에 우리 그 국민 대표들 그리고 저희 직원들 대표들 해가지고 심사위원을 선정해가지고 제가 공개적으로 입찰까지 해서 현재 지금 위탁업체가 결정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저도 의원이기 전에 엄마고 주부거든요. 식당은 맛이 중요하죠, 그죠? 그 네. 공개 입찰이나 어떤 것들을 심의할 때 식단에 대해서 맛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평가단들이 2차에 걸쳐가지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도 저희 직원들한테 공지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공유한 상태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이제 1월 달에서 거의 1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네. 예, 지금 상황에서 직원들한테 식당의 음식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모니터링한 적이 있습니까? 네, 다시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쌀라고 했을 때는 1개월 단위로 현장에서 직원들의 선물을 통해 가지고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젓갈 하나 김치 하나가 맛있어도 밥 하나 하는 것은 근본인데 무엇을 먹어도 이것이 정말 맛있구나 라는 반찬 놓인 것에 없다는 것이 저는 근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맛이라는 것을 그냥 평균치적인 상식에 놓지 마시고요. 반찬을 양으로 승부하지 마시고 그 맛으로 승부하십시오. 질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요. 제발 그 맛을 내는 데 좀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밥이라는 것도 그 크게 이제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스팀이라는 데서 찌고 합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의원들 뭐 산악회도 가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밥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약간의 그 다른 찰진 것들, 찹쌀들 뭐 이런 것들 다른 물기를 넣으면 굉장히 효과가 좋게 나오는데 늘상 그 밥에 대해서도 뭐냐면 푸석하다. 네, 이거는 본의원이 들은 바도 있지만 가서 직접 먹어본 느낌입니다. 이 맛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검토를 해주시고 수시적으로 그 거장급 이상도 가셔서 드시면서 점검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본회의장에서 신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의 휴게실 문제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휴게실을 새로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새로 한 것이 그런 쌍막함이나 어떤 아주 형식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냥
어떤 공부하는 시스템도 도서관도 다른 카페 분위기나 다른 심리적인 영향을 굉장히 주는 데에서 배려를 하잖아요. 우리 그 휴게실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 창고에 갇힌 듯한 느낌을 주면 안 되겠죠. 예,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보면은 직원 업무 뭐 안내해가지고 쭉 이렇게 부서별로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지원과에 다른 데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다가 행정지원과 총무팀의 직원 중에 변성환, 강성무 이분들은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다른 분들은 다 업무 내용 중심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직책이 거기에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노동조합 상시에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은 저희 행정지원과한테 있는데 얘기할 때는 계십니다. 그러면 노조 전임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2명인가요? 예, 두 분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도입돼서 근로시간 면제자로 그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대해 입각해서 보면은 지금 공무원 노조의 두 분이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금 이게 지정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면 그러면은 몇 시간 정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관련된 것은 제가 아직 상세하게 들어보질 못해가지고요. 내용을 검토한 후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우리 공무원 노조의 조합원들이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뭐 수백 명이어서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입각해서 시간을 만약에 사용한다 그러면은 뭐 몇천 시간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걸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좀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공무원 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두 분은 그렇게 전임자이든 근로시간 면제자이든 관계없이 어쨌든 간에 노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왜 공무직하고 자치구 공무직의 노조는 그런 제도가 없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환경위원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쪽에도 두 분이 지금 사무실에 계시고 그런 상황 한 번 더 세밀하게 다른 쪽이랑 비교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연 2,000시간을 근로시간 면제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그 제도로 놓고 본다고 그러면은 공무직의 조합원들 중에 고유한 업무를 직원으로서 고유한 업무를 하지 않고 노조 일을 전담해서 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지 만약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를 나중에 좀 이렇게 안내를 좀 해주시면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청사 지금 보안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신축 지하가 평일날 오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리고 금요일은 전일 해서 그 폐쇄를 합니다. 오늘 그죠? 네.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한 거죠? 인근의 사례를 보니까 도봉구에는 8시 이후에 아예 못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거는 뭐 특별한 상황이 있어야 되고 나가는 건 나가고 그렇게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 걸 저희가 봐왔었고요. 그러고 밤에 들어온다는 거는 좀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오후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공휴일에 들어오는 거 특별하게 저희가 행사라든지 그런 것 때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렇지 않은 거는 저희 직원부터 민원인까지를 전부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쪽에 문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정부 청사가 할 때는 일반적으로 아무나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가 보안 강화하기 위한 그런 취지였고요.
다 좀 지하철 사례 참고했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방 시간 외에는 모든 국민에게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근무 시간 외에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그 보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될 우리가 의무를 갖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정말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와서 했지 않았나. 그동안에 물론 그 무인 경비 시스템 보안 업체를 우리가 같이 겸해서 이렇게 보안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여기 모든 있는 문서나 모든 재산이 어느 특정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것이라는 것을 물론 알고 계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무인 경비 시스템 보안 업체 지금 3년째 어느 업체를 쓰고 있죠? 911 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거기서 이번에 그 자료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요청을 많이 했는데 제 책상에 자료가 지금 이만큼 와 있어요. 근데 이 무인 경비 업체가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업체를 따져보니까 4군데 업체가 있더라고요. 맞죠? 911, 캡스, S1, 세 업체네요. 그죠? 3개 업체죠? SK, 텔레콤 4개 업체 맞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자료를 요청했을 때 보니까 저는 맨 처음에 이게 홍보 미디어과인 줄 알았고 또 자체 안전과인 줄 알았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행정지원과더라고요. 국청사만 따로 이렇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용역을 발주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다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자체에서 하고 네. 센터는 도서관이나 아니면 관공서 이런 건 다 별도 그쪽에서 다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우리 부청사하고 각 동별만 제가 이제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특히 911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부청사도 3년 동안 지금 이 911을 지금 쓰고 있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중에 내용 중에서 그 해당 시설 그 출동 가능 순찰대 대수하고 노원구 전역 운행 중인 순찰자 대수에 대해서 저는 이 대수를 알고자 했던 게 아니라 그 본사에서 그 회사에서 우리 노원구 회사에서 실질적인 긴급 차량 대수가 몇 대인지를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한테 온 자료에는 해당 시설 출동 가능한 순찰대가 2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전역 운행 중인 순찰대가 26대, 26대라고 했어요. 이거를 좀 구분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해당 시설 출동 가능 순찰대가 2대, 그 전역에 26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원구청에 만약에 그 보안이 뭐가 도난이 됐거나 뭐 그럴 때 출동할 수 있는 대수가 2대라는 거죠. 계약을 맺은 911에서 구청을 전담으로 하는 차량이 이제 2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네. 네. 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이 911이 그 동사무소만 해도 지금 9개소예요. 네. 그리고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무슨 우리가 그 관리하고 있는 복지관이나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마드스타디움이나 뭐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요 26대라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이 긴급 차량에 대해서 이 얘네들이 이 회사가 그 경찰서에 등록된 개수가 몇 대인지 혹시 아세요? 그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수를 요구를 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 자료는 안 주고 엉뚱한 자료만 줬어요. 제가 알기로는 6대에서 8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자료에 보면 26대인데 이건 다 허위 보고예요. 이거 다시 한번 자료를 정확하게 요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한 경찰서에도 등록이 된 긴급 출동, 뭐 자기들이 쓰는 자가용 무슨 짐 실는 차 이거 말고 실질적으로 출동할 수 있는 긴급 차량에 대해서 순찰 차량에 대해서 몇 대인지를 정확하게 자료를 좀 요청해 주세요. 네. 그리고 최소한 이 긴급 차량에 대해서 경광등을 달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만 경광등을 달 수 있거든요. 제 말이 맞죠? 네. 네, 그래서 경찰서하고도 협력해서 협의해서 911이 차량이 몇 대가 돼 있는지 그거를 저한테 자료를 요청해주고 자료를 좀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허위로 이렇게 숫자에만 이렇게 표기하기 위해서 이 허위 대수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업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훈련을 우리가 한번 예방 훈련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관내에 한 6군데에서 도난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알리지 말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차들이 다 동시에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는지 한번 그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훈련? 들어가서 세금을 해제하지 않고 들어가서 뭔가 행위를 해야만이 바로 감지가 돼서 출동하기 때문에요. 좀 그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좀 따기 위해서 하게 되면 바로 울리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럼 훈련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민방훈련을 왜 합니까? 네? 민방훈련을 우리가 전쟁이 날 것 같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다가올 그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난이나 이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10군데에서 일어날 수 있고 3군데에서 일어날 수 있고 6군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무인 경비 업체에다가 우리가 월 얼마씩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연 얼마 계약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월 61만 2천 원 정도 그죠?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돈을 주면서 이렇게 그 대신 우리는 경비원을 쓰지 않잖아요. 네? 경비원을 쓰지 않은 대신 우리가 무인 경비 업체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럼 한 번쯤은 우리가 예비 훈련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모의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모의 훈련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그 미리 사전에 훈련한다고 알려주지 마시고 어떻게든 차 빌려와서 다 거기 대수 다 정해놓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그 상임위 위원장님, 우리 이치근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체 한번 현장 방문을 한번 가시는 걸로 미리 얘기해주지 마시고 급격히 한번 우리 직원분들하고 같이 한번 가신 거를 한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저는 이 보안이 철저히 됐을 때 우리 구청사에 대한 보안과 그다음에 강공서가 운영하는 모든 그 보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은 뭐냐면요. 이게 우리 그 개인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구청, 우리 국민의 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이 강화를 했으면 좋겠고, 이 강화하는 대신에 우리가 쓰는 용역 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 특정 업체에게 뭔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이 업체가 제대로 된 그런 경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업체로서, 우수한 업체로서 했는지, 저는 또 그것 좀 한번 알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로써 끝낼 게 아니라 제가 앞으로도 이거에 대해서, 이 보안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쓰고 있으면서, 또 제가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안에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원구는 국민에게 안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EM 표준을 담은 행정 서비스 현장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장을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네. 분야별 서비스 현장 내용에는 그 게시자료 최종 수정일이 1월 25일이에요. 담당 부서와 서비스 내용이 현재 노원구청 상황과 맞지 않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개정은 어떠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비스 현장이 예전에 이제 치절공사 차원에서 한 20년 전에 완공됐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라든지 그런 게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거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요. 그걸 저희 총괄하는 거 차원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주의하고 독려하고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예, 그 행정 서비스 현장에 관한 재정에 관한 조례나 조문 같은 건 없으나 그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심의위원회 서비스 현장 그 심의나 의결을 하는 회의가 언제 있었는지도 기억하십니까? 그런 거 지금 죄송한데 참 저희가 최근에 한 게 없어요. 예,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더 밑으로 더 적은 것이 있으나 보면은 현재 거기에 현장 있고 많은 내용을 담은 이행 과정들이 과별도 다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또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또 이제 오승록 구청장 취임으로 또 전부 개정이 되었는데, 또 올해 11월 7일자로 일부 개정된 해당 조례에는 2020년 1월자 또 바뀌게 돼서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부서 신설과 업무 수정이 이루어져 있고 또 부서별 업무 지침이나 매뉴얼이 따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그건 말씀드렸을 한 20년 전에 나왔던 건데 이게 지금 정석의 필요성이라든지 저는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직원 맞춤형 교육이 많이 운영이 되었어요. 보면 15페이지를 보면은 공무원 적응 교육부터 해서 지금 힐링 교육까지 많은 교육이 있었는데 총 교육 인원은 3,5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 구청에 근무하는 근무원들이 웬만큼 이런저런 교육을 다 받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들어가야 될 것이 저 같은 경우는 성인지 감소 강화 교육과 또 공무원들이 심리 상담에 대한 치료에 관한 그런 교육도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공무원들이 만족도 이거를 하기 위한 교육인지 아니면 여기에 이만큼 시간과 예산을 들여서 한 교육들이 얼마만큼의 공무원들한테 의료가 되고 좀 자기 발전이 되는 그런 교육이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필요한 또 다른 거 이제 강의라든지 그런 거 좀 실수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교육 계획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교육이요.
교육이 그냥 일률적으로 행해지는 교육이 아니라 네. 각 부서에 맞는 교육이 좀 적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한 그 주말마다 이어지는 이런 행사에 투입되는 그 부서들이 있지 않나요? 네, 그 맞습니다. 부서들은 너무나 많은 그 피로감을 호소하고 또한 대민 거기 현장에 나가서 일하면서 부딪히는 그 주민들과의 그 부딪힘 때문에도 많은 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에 대한 그 공무원들의 그 배려 차원에서 많은 교육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해석 차원에서 저희가 다각도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국장님께서 지금 직원 맞춤형 교육 운영을 전 직원들이 한 3가지 정도를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 직원들이 대민 응대를 하면서 국민들이 친절도는 어느 정도,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친절의 만족도. 반복적인 거에 필요하다 보니까 그 건으로 관련해갖고 민원응대가 좀 소홀하고 그러면 그 민원분들은 그걸로 해서 역정을 내고 약간의 부딪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장이라든지 교육을 좀 강화하고 저 심리적인 인성교육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거 80년도 때부터 나온 얘기가 지금 2000년대 왔는데도 역시 뭐랄까 개선이 안 되는 이 이유는 분명히 파악이 됐을 텐데도 이게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뺑뺑이 민원. 어느 한 부서에 민원이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 저도 다 모릅니다. 우리 이 시스템을 보고 어느 부서 누가 담당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전화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쪽으로 전화를 연결합니다. 근데 민원인들이 전화를 드리거나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 생각 같아서는, 저희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찾아오신 분의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직원분들이 정확하게 어느 누구한테 딱 안내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70년대, 80년대도 누차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도 뺑뺑이를 돌립니다. 심지어 의원인 제가 본연이 전화를 해도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원래 기본 매뉴얼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거기까지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도 안타까울 뿐이고 그런 저런 게 좀 더 숙달되고 그럴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계속적으로 안내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의 불편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전화를 하면 이렇습니다.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는 아닙니다. 전화를 합니다. 제가 민원이 있건 업무에 대해서든 질문을 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70년대, 80년대에 했던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끊기 전에 끊지 말아라. 전화기 우리 보급할 때부터 그런 우리 국가적인 이런 사업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의원인 제가 전화를 했는데도 대화가 마치질 않았어요. 근데 툭 끊어요. 그러면 다시 연결을 하니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 예산 갖다가 더 뭐하는 거
이게 730만 원 정도입니다. 기본 인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다는 아닙니다. 몇몇 분들이 그러실 텐데 의원인 제가 전화를 했을 때도 그랬는데 우리 민원인들이 일반 민원인들이 했을 때는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 이건 갑과 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갑을 관계를 떠나서는 문제는 그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러면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던가 그러면 효과가 없다면 하지 말던가 교육 외에 약간의 조금 잠금질이 필요한 직원은 별도로 조치를 해서 저희가 그 친절도를 높이고 또 주민들이 전화해서 불쾌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그 강연료들은 인재 개발은 그 강사수당 등의 그 기준표에서 지급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보면 여기 이게 참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편향적인 인사들이 왔다고 보는 거고, 저는 그래서 실사고시에 대한 그 내가 좀 정확히 좀 찾아봤어요.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려는 태도가 실사고시를 뜻하는데, 이 좌편향적인 사람, 우리가 봤을 땐 그래요. 좌편향적인 사람들이 왔을 때 이게 진리를 탐구하려는 사실에 입각한 이게 맞을까요? 실제로 업무랑 관련성이 있는 거를 직원들이 안으로 인해 갖고 이제 다양한 뭐 민원이라든지 응대하는데 그런데 참고하라고 이렇게 실사고시 정책 포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음악회는 주민들하고 직원들이 같이 즐기는 그런 저런 거로 해서 청사 앞에 1층 로비 그런 데서 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자, 남준희 녹색당 정책위원회 와서 한번 뭐라고 판단해요? 자, 어쨌거나 이 4분 종료하셨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앞으로 좀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하고 우리 그 노원교양대학교 운영연합을 지금 부장님께 좀 여쭤봐도 될까요? 교양대. 좋습니다. 이거는 넘어가죠. 지금 그 지난 5년간 100만 원 이상 물품 구입 내역 및 관리 체계 자료를 요구해서 이렇게 받아봤어요. 그러는데 2018년 1월 24일 공용 차량인 스타렉스 벤을 2,431만 6천 원의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일단 그에 대한 우리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부터 일단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을 구매할 때는 저희가 보통 조달 형식의 구매인데 제가 자세히 좀 검토를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것이 왜 수의 계약이 됐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고 여러 의원님들이 이렇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부탁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특히 이런 계약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정을 좀 이렇게 기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위탁할 때 조건이 구내식당 및 매점 근로자는 위탁업체 계약 시 고용 승계 조건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50인 이상의
그 사업체나 어떤 단체에서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반드시 채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영양사하고 조리사의 비율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총 조리원이 9명입니다. 조리원입니까? 조리사 자격증을 지닌 분들입니까? 이게 기존에 이제 저희가 그분들의 조리사 자격증은 전부 점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영양사 1명, 예. 네, 그다음에 주방자 1명, 그다음에 점장 1명은 조리사 자격증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조리원 중에서 이제 뭐 단단 수거를 하시는 분은 저희하고 배식하시는 분들은 조리사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점검하느냐 하면 보통 맛을 결정하는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에, 특히나 카페 같은 곳 지금 현재도 어떤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직원 전체로 치면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맛을 결정하는 어떤 부분이 아니라 직원 복리하고는 굉장히 직결되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어디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집 가면 짬뽕 맛을 보면 알고 그 다음에 카페에 가면 커피 맛을 보면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 부합해서 둘 때 우리 구청 안의 식당과 카페가 거기 의미에 부합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게 민간 위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조리사 자격증이 있고 주방의 어떤 영양은 말 그대로 영양 관리하고 그 다음에 조리사는 그 한식, 양식 이런 적정한 데 있어서 자기 기량을 발휘하는 손맛을 내는 사람이라고 전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카페도 적어도 바리스타의 요양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돼. 단기 바리스타 교육 이런 거 말고요. 어디서 어떻게 근무를 해서 적어도 카페에 있으면 커피나 어떤 것들에 대한 것이 어떤 정도의 지식 가능성, 프로페셔널이죠.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항상 뭐냐 하면 제가 왜 이걸 뭐냐 하면 위탁업체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에 나오는 모양새나 어떤 맛이나 어떤 느낌은 계속 이어진다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식사가 바뀌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거는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 고용승계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어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민간 위탁업체는 그런 것들의 기능을 해줘야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의 세부 사항을 좀 담아줬으면 좋겠고, 아까 저도 말을 하려고 했는데 두 분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짚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건의드리고 싶어요. 지금 직원분들이 업무 수행을 하실 때 현장 체험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 하면 가까운 곳에 도봉구청이 있습니다. 도봉구청을 갔대와 우리를 올 때는 아주 굉장한 온도차가 있다고 합니다. 도봉구청은 서울 안에 시골 같대요. 맞이하는 풍토가 그렇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서귀팔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이 안에서 민원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냥 차게 차요. 표정에 웃음기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도 같은 사람인데 그냥 업무인데 서로 그거 하면서 어느 정도의 사고로 바꿔가면서 뭐 의원이라고 뭐 가오잡고 이런 거 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 직업을 가지고 직장 근무를 하러 들어온 순간 우리는 프로페셔널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전문성이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계속 있는 얘기가 계속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개인이 내가 프로페셔널하고 전문인이다. 적어도 공무원 10년직이다 30년직이다 한다면 이러한 모습 정도의 자기관리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의 미흡성이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장 체험을 할 때 그 부서 타임에 있는 것들을 친절하다라고 되어 있는 지자체 아무 전달상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민원인처럼 가셔서 정말 등본 한번 떼어보시고 정말 어떤 것에 민원 제기 한번 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실시해 보시고 그 점검 상태를 하시는데 예산을 좀 사용해 보셨으면
싶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네, 의원님 예, 말씀. 반드시 시정 및 건의사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용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투명 요구 제어 발언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5분 제어 발언이 끝나고 나면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검토 보고를 드립니다. 통합 방위 협의에 관련해가지고 뭐 조례도 이렇게 봤는데 뭐 개최 시기도 봤고 그다음에 뭐 관계 여부도 제가 확인을 좀 했었는데요. 민방위 교육훈련과 화랑훈련을 두 개를 통합 방위 협의에서 다루는 건가요? 30년 전 내지는 뭐 20몇 년 전에 상당히 중요했는데 요즘에는 그 부대 군경에 또 그 소방서까지 이렇게 참여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그 자리에서 업무 보고 내지는 업무 협조 사항 이런 거에서 긴밀하게 유지를 되는데 예전처럼 하진 않고요. 요즘에도 그건 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개념을 써요. 양손잡이 민주주의라고 민주주의자 좀 생소하실 텐데 저는 이제 왼손잡이 민주주의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이 너무 약해서 오른쪽을 어떻게 더 강화시킬 건가를 늘 고민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안보라든지 지역 방위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그런 걸 가지고 고민을 좀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관련해서 이제 통합 방위 협의회 조례를 보고 진행되는 상황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훑어봤는데 실제로 민방위 교육 훈련과 관련해서는 홈페이지에서도 다양하게 좀 공개가 되고 소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화랑 훈련은 상대적으로 또 덜 공개가 돼 있고 좀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관련된 자료들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통합 방위 협의회 구성 운영 관련된 조례를 확인하게 됐고 그 조례 안에 내용에 보니까 매 분기마다 회의를 운영하기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매 분기마다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 관련된 내용을 또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죠. 또 돼 있나. 그런데 역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이제 좀 의원들한테도 뭐 자료도 좀 줄 수 있으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조례 공개하기로 되어 있으면은 저는 공개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조할 사항, 협조해도 서로 간에 그쪽에서 이제 저 회의 자료 외에 그런 사항을 하는데요. 그거 회의 내용을 관련 비서부에서 공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뭐 저 특별하게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대테러 훈련을 실시를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관계되는 기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당연히 공개를 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은 그 시점에 공개를 안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그럴 부분은 저는 이제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 거고, 우리가 훈련하는 내용이고 이게 이제 특히 방위와 안보 의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공개를 하기로 했으니까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서 검토해서 공개하고 그건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아까 그 임효규 의원님이 하셨던 민원 행정 서비스 양상에 보면 잘못된 행정 서비스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잘못된 행정 서비스는 어떤 부분을 두고 잘못된 행정 서비스라고 하십니까? 이제 대상자라고 했다가 대상이 아닌 걸 뭐 나중에 알았다든지 아니면 뭐 실제로
소관 업무 외의 거를 뭐 그냥 잘못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건데 그 구체적인 사례는 좀 적시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보안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잘못된 행정 서비스에 대한 보상 해서 20건 해놨는데 이게 돈 10,000원 해갖고 20건 해서 20만 원 보상 써져 있길래 이런 거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하실 거면 좀 그 어떤 잘못에 대한 보상을 할 거면 그 10,000원 받고도 제가 봤을 때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 조금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 지적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우리 지금 현재 그 본관 이 지금 현재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사실 지금 조그마한 상가 건물도 지금 2대 이상은 다 공유를 시켰어요. 그래서 어느 한 저 버튼을 누르면 가까운 승강기가 먼저 그 자리에 오고 나머지는 그 다음 사람이 누르는데 이동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 1,500명이 넘는 노원 그 구청 직원이 있고 저희 의원들이 있고 민원인이 있는데 승강기가 지금 현재 각자예요. 그러면 물론 출퇴근 시에는 뭐 워낙 많은 이동이 있으니까 버튼 누르고 또 뭐 이렇게 가는데 사실 지금 평상시에 아무나 8층에서도 나오면 2개 다 눌러요. 1층에서도 2개 다 눌러요. 그러면 뭐 그 탈 사람이 있든 없든 아무 자리나 먼저 이게 가요. 그러면 8층에 서 있는 사람이 와서 타려고 보면 양쪽에서 2개 다 눌러서 1층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은 1층까지 갔다 다시 8층 오기 기다리거든요.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한 건데 우리 제 모든 승강기 관리가 지금 행정지원과에 있는 것 같아서 이거 공유시키면요 먼저 누르는데 한 가까운 승강기가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승강기는 다른 층에서 누르면 그쪽으로 갑니다. 이런 거 하나 바꿔도 전기료 절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 그 승강기 너무 오래 기다리고 짜증난다는 거 많이 해소될 겁니다. 그것 좀 바로 좀 그 계획을 세우셔서 그 업체에 의뢰를 하면 그렇게 어렵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그 조치를 좀 하시고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냉난방기가 여기 보니까 지금 냉난방기 시스템 개선 공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동뿐만 아니라 각 사무실에 냉난방기가 지금 가동되고 있고요. 이 냉난방기가 그 사실 우리 그 사무실에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지금 심각할 정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청소는 와서 겉에 필터 잠깐 털고 이런 정도의 그 청소를 하기에 아마 이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전부 다 호흡기 문제될 겁니다. 이거 제가 이번에 그 금남근린공원에서 사회적 기업들 그 냉난방기 세척하는 거를 두 군데 다 봤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세척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겉에 필터 잠깐 청소해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산을 좀 더 잡아서라도 정밀 세척 그 로봇가 가서 이렇게 세척 다 해서 해내는 걸 제가 보고 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1년에 한 번 정도만 해도 거기에 묵은 때나 뭐 진드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완벽하게 제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서 그 뭐 쓰는 약품부터 시작해서 제가 다 물어보고 어디까지 그 약품이 들어가고 로봇가 어디까지 청소를 하는지까지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제가 거주하는 공릉동에 한번 그거를 의뢰를 시켰더니 그 청소비가 너무 적게 편성이 돼서
그렇게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청소 비용대로 내려간 금액은 겉에 필터 이거 먼지 털고 이렇게 해서 그 겉에 거달기식 청소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제가 그 모 중학교 그 냉난방 시스템 청소를 확인했는데 거기에 한 교장 선생님이 한 교실을 그 교장실을 하나 했는데 에어컨 아니면 이 시스템 이런 그 냉난방기 바람이 처음 새로 샀을 때처럼 굉장히 신선하다고 해서 학교 전체를 그걸로 저 냉난방기 청소를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아마 이런 부분 부족하면 내년에 추경을 잡아서라도 사람이 먼저지 이게 그 금전적으로 가서는 되지 않을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냉난방기 청소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밀 세척을 하셔서 우리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사무실에 제가 알기로 1년 내내 지금 그대로 있고 냄새가 꾹꾹하고 겉에 잠깐 해도 냄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대처 방법을 좀 연구하셔서 내년에는 어떻게 그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조처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강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부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학조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